디테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뭐 베리 클로즈업은 얼굴 중앙에서 턱까지, 화면 가득한 얼굴, 뭐 클로즈업은 머리 위에서 가슴 위까지, 미디움 클로즈업, 미디움 숏 이렇게 많이 나눠놓긴 했는데 한 3개 정도만 그냥 기억해주세요. 풀샷, 미디움, 클로즈업. 그다음에 꽉 찼다 그러면 이제 빅 클로즈업. 이건 이제 스마트폰 할 때 썼던 그림이긴 한데, 자, 스마트폰의 쇼트하고 DSLR의 쇼트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연필로 혹시 일기도 써요? 일기? 안 써요? 학교 다닐 때 유치원 때만 쓰고는 그 다음엔 안 쓰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이 일기장을 막 검사하잖아. 그래서 일기를 막 쓰는데 나이 들면 일기를 안 쓰는데, 일기도 연필로 일기를 쓰는 거하고 연필로 볼펜으로 일기를 쓰는 거하고 일기 내용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네. 같죠. 자, 일기를 연필로 쓰느냐, 볼펜으로 쓰느냐, 카메라로 쓰느냐. 카메라는 이렇게 드로잉이 아니니까 그런 느낌은 없지만 내용은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영상 언어나 DSLR의 언어나 영화의 언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숏은 내가 셔터를 눌러서 파인더 안에 들어오는 그림을 저장해 놓은 거,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온 걸 저장해 놓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그만 찍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눌렀을 때 그거를 한 컷이라고 해요. 한 컷. 쇼트. 자, 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펜은 뭐라 그랬죠? 넓은 범위를 한꺼번에 볼 수 없어서도 되지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정보를 줘야 된다 그랬죠. 정보. 내가 펜을 했을 때 거기에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된다. 정보가 없는데 이렇게 펜을 이렇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었죠. 줌도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쁜 꽃이 있어. 꽃 수술이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수술꽃, 지금 이제 보니까 저도 어제 진달래 능선인가를 어디 갔었는데 진달래 엄청 많이 펴요. 멀리서 보면 진달래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더 아름답게 보려면 그 안에 수술 같은 거 이렇게 자연 시간에 그런 거 다 배웠지만 자세히 보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비클로즈업으로 찍어 놔주면은 줌으로 땡겨가지고 비클로즈업 찍어 놓으면 어떤 정보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정보. 꽃에, 진달래 꽃에 수술이 몇 개 있는지, 어떤 색깔로 생겼는지, 뭐 꽃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꽃받침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를 내가 클로즈업으로 찍어 놓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야. 그럴 때 줌을 활용하니까 내가 정보를 제공해 줄 때 넓은 데서 가까이 보고 싶을 때 있잖아. 넓은 데서 가까이 보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줌인 한다 그래. 가까이 보고 싶을 때. 가까이 봤어. 가까이 봤는데 얘가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쭉 빼서 환경을 전체 다 보여주는 거를 우리는 줌 아웃이라고 그래. 줌 인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는 게 줌인, 그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쭉 빠져서 전체 환경을 다 보여주는 거를 줌 아웃. 자, 요 그림은 줌 아웃 하세요. 여기는 줌 인 하세요. 그럼 알겠죠? 뭔지. 가까이 들어가는 거. 자, 광학식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제 줌 레바가 있는 게 아니라 다이얼 이 원통을 이렇게 돌려서 줌인, 줌아웃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원래가 동영상용이 아니라 사진용 카메라예요. 사진용 카메라인데 가성비가 워낙에 좋아서 이거로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동영상. 영화도 찍잖아요. 이거. 영화. 야, 크레인이 뭐예요? 우리 많이 보죠. 아파트 가면은 뭐 이렇게 짐 실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죠? 밑에
철근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위 올라와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크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화에서의 크레인은 내가 어떤 피사체를 잡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온다든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든가.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거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 이걸 크레인이라고 그래. 크레인. 달리는 옆으로 가는 거, 아니 앞으로 가는 거. 그럼 줌인하고 뭐가 다르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줌인은 가까이 가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얘도 카메라가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림의 느낌이 달라. 이 줌은 이 렌즈를 이렇게 움직여서 광학식 렌즈를 움직여서 그림이 확대되는 거고 얘는 카메라 자체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뒤에 환경이 달라. 환경이. 그래서 달리 앞으로 가면 달리 인, 뒤로 이렇게 빠지면 달리 아웃, 옆으로 이렇게 가면 달리 이거는 이제 달리라고도 하는데 트래킹이라고 그래. 옆으로 가는 거 이렇게. 옆으로 가는 트래킹. 여러분 이제 어디 놀러 갔어. 놀러 갔더니 예쁜 꽃밭이 이렇게 쫙 있어. 이거 한 번에 담기는 너무 아쉬워.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디 가면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잖아. 그죠? 많은 걸 찍고 싶으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찍었어.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스마트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찍었다고. 이렇게 되면 화면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안 흔들리기도 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동차를 깔다든가 이동차를 깔고 뭐 카메라로 삼각대에서 올려놓고 누가 밀어주면 이게 아주 매끄럽게 영화같이 보이겠지. 여러분은 안 되니까 걷지 말고 이 상태에서 이 정도만 가도 돼. 이 정도만. 그러면 안 흔들린단 말이야.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가도 느낌은 다 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욕심인 거야. 욕심.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한 가지를 배웠으니까 내가 이 정도만 하고 싶다 그러면 자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자세가 좀 어둡잖아. 내가 반경이 좁다고 옆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이 허리를 이만큼 와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많은 범위가 찍힐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달리라고 그래. 달리. 달리하고 파노라마하고 뭐가 차이? 파노라마요? 아니 파노라마는 그냥 넓은 범위를 파노라마라고 그러고 달리는 이동하는 거, 이동하는 걸 달리라고 그래요. 달리 인, 달리 아웃. 파노라마는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넓은 범위. 파노라마. 사진 찍을 때 파노라마 촬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화면에 이만큼밖에 안 찍히니까 이걸 넓게 보이기 위해서 샷다서 파노라마로 세팅해놓고 샷다를 누르면 얘가 차각차각 계속 찍히잖아요. 뭐 30장이 정도. 이 정도에서 차각차각 그래서 딱 하면 한 화면에 이렇게 당기는 거. 그걸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액션에서 파노라마라는 건 없어요. 액션에서는 달리, 플레이, 줌, 팬, 쇼트. 자, 이게 동사 언어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지난번에 제가 영상 보여주긴 했지만 여기 눈높이에서 이렇게 찍은 걸 무슨 앵글이라고 그랬어요? 아이 앵글. 눈높이. 위에서 이렇게 찍은 거는 하이 앵글. 밑에서 이렇게 찍은 거는 로우 앵글. 그 세 가지를 잘 섞어서 촬영해 주는 거야. 자, 숏을 찍어. 숏을 찍는데 나 숏을 로우 앵글로 찍고 싶어. 왜 로우 앵글로 찍는지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이 숏을 하이 앵글로 찍고 싶어.
거기에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찍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 그럴 때 하이앵글 숏을 찍어. 그다음에 이제 펜을 해. 펜이 뭐 이렇게만 펜한다고만이 아니라 펜도 위에서 하이앵글로 펜을 할 수도 있고 밑에서도 이렇게 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로우 앵글로도 펜할 수 있어. 그래서 쇼트, 펜, 줌, 크레인, 달리기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도 있어. 한 숏에. 자, 숏이 뭐라 그랬죠? 네. 한 컷이 내가 샷다를 눌러서 녹화가 시작됐다가 내가 여기까지 하면 녹화 다시 끄는 그거를 한 컷, 한 숏이라고 했죠. 한 컷. 이 한 컷 속에 펜도 들어가 있고, 자, 펜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보를 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펜을 했다가, 나 요걸 더 자세히 보여주고 싶어. 그럼 펜을 했다가,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달리인이 되잖아. 그죠? 여기서 펜을 했다가 달리인이 됐어. 그 쇼트 속에 펜을 했고 달리인을 했어.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이렇게 부음해서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면 크레인이 되잖아. 또. 그죠? 크레인. 그 다음에 달리인을 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펜을 해서 달리인해서 크레인에서 요 상태로 옆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지. 영화는 한 커트 속에 3개나 들어갈 수가 있고 2개만 들어갈 수가 있고 5개가 다 들어갈 수도 있어. 한 장면 속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 보면서 막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주는 거 들었을 거야. 뭐 롱테이크 기법이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롱테이크. 끊지 않고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럼 그런 롱테이크 속에는 펜도 들어있고 줌도 들어있고 크레인도 들어있고 다리가 다 들어있는.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은 주로 롱테이크를 많이 해. 다큐멘터리를 많이 이렇게 영화같이 이렇게 난도질을 잘라 놓으면은 이렇게 연출해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거기 어떤 거짓 정보가 있는 줄 아는데 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연출은 필연적인 거야. 연출을 하지 않으면 영상이 재미가 없어져. 있는 그대로만 보여줘가지고는 뭐 정보는 줄 수 있지만 재미가 없어. 여러분들이 연극 보죠, 연극. 그죠? 대학로 이런 데 가서 연극 보면은 내가 연극 관객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도 보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보잖아. 보고 싶은 사람. 근데 영화는 그런 게 아니잖아. 카메라 감독이 풀샷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그냥 클로즈업을 바로 보여주잖아.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를 보는지, 내가 어떤 걸 느끼는지에 따라서 이 동사 언어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 한번 촬영해 볼까요? 쇼트, 펜, 줌, 크레인, 달리. 카메라 열고 한번 촬영해요. 지금 충전을 해보신 거죠? 카메라 빌려갔을 때 충전기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흰전기, 요 흰전과 요 흰전. 그렇지. 한번 돌려. 네. 딱딱 소리가 나야 돼. 흰전.
키는 거 잊어버리진 않겠죠? 온하고 그죠? 파인다 이렇게 빼서 그림이 안 보이면은 요 뷰 파인다하고 옆에 빨간 점 있죠? 얘를 눌러주면 화면이 보일 거예요. 나를 찍어보세요. 나를. 자, 뭘 찍는 거? 숏을 찍어봐요. 제가 여기서 설명, 이야기를 할 테니까 나를 숏을 찍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촬영은 자기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촬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피사체에 가까이 와서 하는 거예요. 피사체에 가까이. 그래서 발로 찍으라고 그랬잖아. 그 자리에 앉아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가 강의를 한다. 그럼 강의할 때 이 강사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 때는 전체를 보여주라고 했잖아. 그렇죠. 여기가 어딘데 두 번째 샷은 클로즈업을 보여줘야 된다 했잖아. 클로즈업을 보여줄 때 카메라가 어떻게 돼야 돼? 가까이 와서 찍어야 돼. 멀리서 클로즈업을 하면 화면이 어떻게 되냐면 흔들려. 화면이. 그래서 지금은 앉아있는데 촬영이 시작되면은 일어나서 자기가 촬영하고 싶은 포지션에 가서 촬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조명이 자, 이렇게 비추면은 보세요. 자, 요 그림하고 찍어보세요. 이걸 색깔이 어떤가? 자, 요 그림하고 얼굴 스킨 톤을 보세요. 색감이 좋은지 나쁜지. 자, 조명을 하면은 안 한 거보다는 훨씬 얼굴 색감이 좋아져요. 자, 조명은 왜 한다 그랬죠? 빛이 나오네요. 빛으로 뭘 만든다 그랬죠? 그림자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밝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얘가 어디에 그림자가 생겨요? 이쪽으로 그림자가 생기잖아. 이렇게 코로. 이쪽에 그림자를 지워줘야 돼. 얘가 그림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편에서 이 그림자를 지워주는 거야. 이렇게 지워줘서 입체감을 생겨주는, 입체감을 만드는 거야. 얼굴에. 자, 뒤에서 이렇게 비추면은 백라이트라 그래. 백라이트는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시켜 주는 거야. 분리시켜.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촬영하면서 조명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은 안 하잖아. 그지? 왜 안 하죠? 없어도 찍히니까. 그죠? 근데 영화는 100% 조명을 해. 낮에도, 밤에도, 야외에서도, 실내에서도 100% 조명. 왜 조명한다고요?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조명이 어두워. 좀 환하게 해줘. 라고만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조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데 스마트폰을 촬영할 때도 이렇게 조명을 해주면 훨씬 영화같이 보여요. 영화같이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찍는 게 영화같이 보이지 않는 거는 조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명을 안 한 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사운드. 소리를 잘 픽업을 못해. 소리. 지금 내가 여기서 막 떠들잖아. 그 카메라에서 내 목소리가 잘 들어갈 거예요? 어떨 거예요? 왜 잘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 거기도 마이크가 다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사운드 픽업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네, 외부 마이크를 거기에 장착해가지고 와이어리스 마이크나 이런 거 장착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달아줘야 소리가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은 영상이 영화랑 다른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소리를 제대로 픽업을 못했고 그림자를 만들어서 그림자로 조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 같지 않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삼각대를 거의 안 써. 무거워서 안 들고 다니는데. 근데 영화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삼각대를 받쳐놓고 촬영을 해요. 거의 뭐 한 80% 이상은. 이제 내부 찍을 때도 있어. 이제 리얼감을 준다고 해서 막 흔들리는 영상을 찍을 때는 어깨다 메고도 하는데, 들고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삼각대에다 받쳐놓고 촬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갔을 때도 화면이 안정되게 보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DSLR로 촬영할 때 안정되게 찍으려고 하면 삼각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촬영하러 간다 그러면 삼각대 가져가고 카메라 가져가고 조명기 가져가고 마이크 가져가고 그게 한 세트야. 거기에서 여러분은 한 개밖에 안 가져가잖아. 그게 카메라만 달랑 가져가잖아요. 다 찍어봤어요? 쇼트 찍어봤어요? 이것도 핸드 찍어봤어요? 핸드 찍어보세요. 줌도 해보고 크레인도 해보고 다리도 해보고. 촬영하는 자세가 되게 소극적이다. 내성적인가? 왜 그래요? 친구들 앞에 가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촬영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그냥 수줍어가지고 이렇게 몰래 숨어서 찍는다든가, 뭐 이렇게 미안할 게 없는 거야, 촬영은. 그냥 대차게 찍어야 돼. 막 들이대야 돼. 그래서 상대방이 너 왜 찍어? 찍지 마. 그때까지 찍는 거야. 찍지 마세요 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그림을 못 만들어. 그림. 그리고 촬영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촬영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 이거 하면은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은데, 미안해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나중 문제고, 자기 어떤 이 영상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촬영해요. 선생님 늦게 오셔서 이거 지금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해줄게요. 쇼트는 카메라 샷다를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를 때까지를 한 숏이라고 그래요. 한 커트. 그 다음에 펜은 넓은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여주고 싶다. 그럼 펜, 이런 걸 펜이라고 그래요. 펜에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정보. 내가 이 가방을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서 펜을 쫙 했는데 카메라 가방이네? 어떻게 생겼지? 가차에 이렇게 들어가면 달리라고 그래요. 달리. 카메라 이런 피사체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를 달리임. 찍었더니 캐논이라고 써 있어. 뒤로 이렇게 쭉 빠져서 이렇게 딱 보니까 교실에 있는 카메라 가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달리 아웃. 자, 크레인은 카메라가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아, 정식으로 틸트 하신 것 같은데. 네? 틸트. 얻은 거예요? 위아래로 올라가는.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틸트. 아, 그 자리에서? 얘가 축이 등지지 않는 거. 얘는 가만히 있고 얘만 이렇게 헤드만 카메라 헤드만 이렇게 되는 거를 틸트, 틸업, 틸다운. 그리고 크레인은 얘가 몸체 전체가 움직이는 거. 크레인. 줌은 내가 보고 싶은 거 이렇게 가까이 보고 싶을 때 렌즈 통을 이렇게 돌리면은 화면이 크게 되고 작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는 광학식 줌이라고 해요. 광학식 줌. 줌에는 광학식이 있고 전자식이 있어요.
광학식이 좋을까요? 전자식이 좋을까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광학식, 전자식. 전자식은 아주 나쁜 거예요. 전자식은 무슨 자동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자식은 말 그대로 얘를 디지털로 강제로 이렇게 확대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화면이 잘 보여요? 깨져요? 많이 깨져요. 스마트폰 화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는 디지털 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자, 이 광학식 줌 이걸 써야지 디지털 줌은 쓰시면 안 돼요. 펜, 쇼트, 이걸 우리는 지금 영상 언어. 아, 참 저기 이 스마트폰에도 렌즈 크게 끼고 쓰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거 괜찮아요? 여기다가 렌즈 그게 장식해서 그게 괜찮으면은 그 제조사에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조금 확대가 된다, 조금 넓게 보인다 정도는 오케이. 화질은 보장 안 해주는 거예요. 화질 보장은 화질 보장은 아니고 그냥 크게 확대해서 찍을 수 있다. 그다음에 광각 필터를 껴주면 넓게 보여줄 수 있다. 그 정도. 그거 요즘 홍보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많이 그런 인터넷 200mm 사이트에 팔고 그러는데 뭐 200mm, 500mm도 확대는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200mm, 500mm는 그냥 돋보기거든요. 여기서 그 화질을 다 못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렌즈 자체가 얘하고 안 맞는 거죠. 렌즈 자체가. 얘는 스탠다드하게 뭐 망원, 광각, 표준을 다 따로따로 넣어놨잖아요. 그거 이상은 책임지는 그게 아니거든. 거기까지는 내가 우리 회사 명예를 걸고 좋은 화질을 제공해준다. 근데 니네가 200mm 렌즈 뭐 이렇게 사다가 앞에서 끼워서 하는 거는 확대는 되지만 해상도는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어둡게 나오고.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찍어봤어요, 그리고? 네. 자, 찍어본 거를, 자, 내가 사진 하나 찍고 동영상 찍었잖아요. 찍은 거를 반드시 찍고 나서 반드시 여기 플레이 버튼 있잖아요. 얘를 눌러서 꼭 봐야 돼. 내가 찍은 거를.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고, 내가 집에 가서 봐야지. 그거는 아니야. 집에 가서 봐야지. 그러는 순간에 그 느낌이나 이런 거는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체크하고 잘못된 건 지워버리고. 질문해도 돼요? 그 영상 사진 찍을 때도 3대 1의 인물을 뭐라고 하셨잖아요. 한국문화. 영상도 그런.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술도 그렇고 사진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미술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이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움직일 때는 움직이면서도 그 화면 속에 계속 따라가줘야 돼. 내가 카메라가 움직였다 해서 이 사람의 눈높이가 위로 올라간다든가, 내가 움직였다 해서 이 사람의 눈높이가 이렇게 내려간다든가, 내가 움직였다 해서 이 사람이 정중앙에 와 있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사진 앵글 그대로, 구도 그대로 나와. 이거 뭐 같아요? 한번 알아봤죠. 사막, 그죠? 이건 뭐예요? 네? 빨래. 오케이, 빨래. 사막에 빨래. 자, 사막에 빨래가 있다 그러면 뭐를 의미해요? 사람을 잘. 그렇지. 사람이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그림 전에 이걸 보여줬다 그러면 요 그림 다음에는 사람들은 뭐를 기대하고 있냐면 저기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 자, 사막이야. 사막에 이거를 빨래를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사막은 그냥 사막이잖아요. 그죠? 사막에 빨래를 보여줌으로 해서 뒤에 그 집이 있을 거라는 거를 예측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화면에
이걸 넣어줬다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화면 속에 어떤 이야기 소재거리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뭐 한다 그랬죠? 연출. 연출하는 걸 뭐라 그랬죠? 미장센. 비장센. 요게 비장센인 거야. 요게.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뭘 촬영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넣어주면은 이거는 이제 고급 기술인 거야. 그러니까 다음 그림에는 뭐가 나올 거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야.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복선을 깔아가지고 암시를 해주잖아. 나중에 나올 거 미리 살짝 뭐 보여주잖아. 그런 식으로. 황금문화는 뭐냐면 화면을 3등분해서, 그죠? 하늘이 3분의 1, 땅이 3분의 2.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반반이 되면 안 된다. 하늘과 땅이 반반이 되면 안 된다. 하늘이 3분의 2가 됐든 땅이 3분의 1이 됐든 반으로는 자르지 마라. 반으로는 자르지 마. 자, 그리고 얘가 좀 중요해 보이잖아. 그래도 정경에다 이렇게 놔줬잖아. 이 정경에 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해서 정중앙에다 놓으면 안 된다. 자, 얘가 화면에 3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했을 때 이쪽 모이는데 지금 있죠. 화면을 3등분해서 점이 만나는 데에 주 피사체가 있는 거야.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림을 구도를 잡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위치가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 좋게 사람들이 금방 얘를 빨래로 인식할 수 있게 위치를 잡아줘. 자, 그럼 요 그림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사람 사는 데가 나와요. 자, 이게 집일까요? 아닐까요? 아까 빨래 여기 있었죠? 네. 근데 빨래는 이 사람 몸에 가려진 게 아니라 없어졌어. 빨래가. 그럼 요거 우리 그 영프로 같은데 옥에 티 찾는 거 했을 때, 그죠? 여기 빨래가 없어졌네? 뭐 이럴 수 있는 거. 자, 이 사람이 뒷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뒷모습. 근데 뭘 보고 집인 줄 알아요? 아버지마? 지금. 그쵸, 지부. 처마가 있잖아요. 처마. 이 처마가 없으면 여기 집이 아닌 거야. 이 처마 없으면 집이 아닌 거야. 요 처마 넣어주는 거 요게 비장센이야. 비장센. 그래서 이 처마를 넣어주느냐. 이 처마 없이 이 나무 기둥만 있다 그러면 그냥 사막 한가운데 어떤 여자가 그냥 서 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근데 그런 집에서 뭐 요리할 때 입는 뭐 그런 의상과 기둥과 하늘을 가리는 처마가 있으면 그래서 집이 되는 거예요. 집. 이걸 미장센 한다 그래요. 미장센. 여러분들은 촬영할 때 이렇게 지금 이제 만약 여기서 촬영한다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뭐 하는 장소예요? 강의를 하는 장소잖아. 무슨 강의래요? 카메라 강의래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풀샷을 찍는다고 그랬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카메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그럼 강의한다 그러니까 강사도 들어가야 돼. 근데 전경에다가 내가 이런 카메라 가방 하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찍는다 그러면 아니면 카메라를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뭐 이렇게 놓고 찍는다 했을 때 요거를 화면 속에 들어가게 풀샷 잡는 거하고 얘 싹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풀샷 잡는 거 강의 실은 다 똑같아. 그죠? 얘가 안 들어가도 강의장이잖아. 그리고 다 카메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강의장인 줄 아는데 전경에다가 아까 이렇게 이런 거 같이 화면 속에 전경에다가 이 카메라 장비나 이런 게 한쪽 3분의 1 지점 되는 데다가 꽉 차게 넣어서 이렇게 찍어준다 그러면 뭐가 돼요? 화면에 입체감이 생기는 거야. 입체감이. 깊이감이 생기는 거예요. 깊이감. 중요한 거예요. 전경을 넣어주느냐 안 넣느냐. 그러니까 전경을 넣어주는 사람은
프로야. 정경 넣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찍는 사람은 그냥 누구나 다 찍는 거야, 그런 그림은. 그래서 사진사나 감독들이 현장에 딱 가면 그냥 이러고 괜찮은 데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여기는 한 바퀴 다 돌아. 한 바퀴 다. 왜냐면 여기서 본 게 다가 아니거든. 여기서 본 게. 여기서도 보고 여기 위에서도 이렇게 보고 저쪽 끝에 가서도 한번 보고 저 뒤에 가서도 보고 여기서 봐가지고 이거 전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고 나서 이제 이거는 여기서 찍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찍는 게 훨씬 좋겠다. 여기 스크린도 좀 나오고 다 나오고 여기서 찍는 게 좋겠다. 아니면 저 끝에서 이렇게 찍는 게 좋겠다. 이런 거를 연출 감독들은 결정하는 거야. 결정. 근데 이런 거를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면 어떻게 찍어요? 그냥 내가 그동안 찍어왔던 대로 그냥 찍는 거야. 그냥. 그러면 영화같이 이쁘지 않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거기에 빠져들 수 있게 해주는 뭐가 없는 거지. 뭐 포인트 같은 게 없는 거지. 포인트. 근데 오늘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영상 문법을 익히고 요거는 안 해요. 요거는 안 하고 영상 문법 익히는 걸 오늘 할 거예요. 5분 정도만 하고 쉬었다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알기 전까지 알고 나면 이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쉬운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무슨 샷이에요? 이건 무슨 샷이에요? 네? 풀샷. 자, 촬영할 때 그림자가 어디에 올 때 촬영하라고 했어요? 그림자가 카메라 앞쪽으로 길게 올 때, 그림자가 카메라 앞쪽으로 길게 올 때가 역광이라고 그랬죠. 역광. 이 지금 카메라 앞쪽으로 그림자가 길게 왔어요. 여기 이제 조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자, 이게 풀샷이에요. 자, 근데 얘 사이즈가 16대 9는 아니에요, 지금. 16대 9는 아닌데, 그거는 이제 무시하고, 풀샷이 이렇게 생겼다. 전체가 다 나오게. 자, 풀샷 했다가 뭐가 됐어요? 미디움 샷. 자, 내가 풀샷 때는 뭐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크로즈업 넣으라고 그랬죠. 여기는 크로즈업은 아니잖아. 하지만 풀샷 다음에 크로즈업이나 미디움. 자, 하나 더 배웠어요. 내가 풀샷 때는 반드시 크로즈업 넣으라고 그랬는데 풀샷 때문에 미디움 넣어도 돼요. 자, 풀샷 때문에 미디움은 똑같은 사이즈로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풀샷 보여줬는데 두 번째 샷도 또 풀샷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건 공식이에요. 안 된다. 공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촬영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이즈로 찍었는데 그 다음 그림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대로 찍어. 똑같은 사이즈로.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서 찍으면 되는데 이걸 가까이 안 가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만 찍었어. 그러면 풀샷 다음에 또 풀샷이 나와서 화면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튀어 보여. 여러분들 이제 편집을 이제 해보면은 이거 왜 편집이 잘 안 되지? 왜 화면이 튀지? 그런 게 이런 것 때문이래요.
미디움 샷 다음에 요거를 빅 클로즈업이라고 그래요. 빅 클로즈업. 자, 이 첼리스트가 연주를 잘해야 못해요? 잘해요. 잘하는 거 같죠? 그럼 더 사람들이 야 연주 기가 막히게 한다 그러고 더 이렇게 막 보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운지법. 손으로 이렇게 현을 막 가지고 노는 요런 거를 보고 싶어 해.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공연장 가면 이런 거 못 봐. 그냥 전체밖에 안 보이잖아. 내가 뭐 망원경 같은 거 이렇게 가져가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못 본다고. 자, 영화는 이런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오 하고 이렇게 빨려드는 거야.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이런 걸 안 보여주고 계속 밋밋하게 미디움 샷으로만 계속 보여준다 그러면 심심해 거지. 지루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촬영을 미디움으로 찍었다 그래도 편집할 때는 그거를 크롭을 해서 클로즈업을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왔어요. 앵글이 사이즈가 풀샷 나왔고 미디움 나왔고 클로즈업 나왔고 그죠? 세 개밖에 안 나왔어요. 영화는 이거의 연속인 거야. 근데 내가 어느 시점에서 클로즈업을 쓸 거냐, 어느 시점에서 풀샷을 쓸 거냐, 어느 시점에서 빅클로즈업을 쓸 거냐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하는 거야. 그게 촬영의 노하우고 편집의 노하우야. 그거를 어떻게 배우냐? 남이 찍어놓은 걸 많이 보면서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거를 레퍼런스 분석한다고 그래. 레퍼런스 분석. 보고 이거야. 요거 다음에 요런 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런 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배운 거고 그거를 서로 이렇게 끌고 당기고 했을 때 여기서 클로즈업 나오겠네 했는데 클로즈업 안 나오고 엉뚱하게 나오면은 아직 여러분들이 영상 언어나 문법을 이해 아직 못한 거야. 그래서 뭐 지금 몇 분 남진 않았지만 계속 이런 거 이제 보여주거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끝날 때쯤 되면 이거 풀렸다면 클로즈업 나오겠다. 클로즈업다면 뭐 미디움이 나오겠네. 미디움 다음에 빅클로즈업이 나오겠네. 다시 롱샷이 나오겠네. 뭐